안녕하십니까, 손해상사 김봉렬입니다. 이번 동굴진 산불 피해를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원인이 제공되지 않아 가지고 피해 본 건물이라든지 주택, 그리고 산불 피해액, 이런 부분이 천몇백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손해상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떻게 보상을 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고 뉴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 강원도 산불 사고 같으면 한전에서 원인이 제공되어서 한전에서 보상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서 담배를 던져서 그 부분이 원인이 되었다는 분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보상을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같으면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주택이라든지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 외에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특별히 건조한 날씨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화재보험을 꼼꼼히 챙겨서 그 부분에 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줄 정보는 화재 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화재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앞에도 다루었습니다. 화재보험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여 옆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옆 건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는 화재 대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화재보험에 대물 배상책임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은 또 보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분은 내가 가입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걸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법률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일배책이라고 하는데, 일배책은 남에게 화재 사고로 인해서 옆 건물에 입었을 때, 즉 불로 인해 연수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액을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주택에 화재가 나서 옆 건물에 피해를 입히거나 아파트나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몇 가지 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동차를 걷게 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다 애완견이 있을 겁니다. 애완견이 산책을 하는 도중에 지나가는 행인을 물었을 때 그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남에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같이 놀다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을 불문하고 검토를 해볼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만큼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화재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거나 신체적으로 다치게 한 경우에 꼭 점검해야 될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우리가 손해사정할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로 손해사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청구할 때 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몇 개 들어있는가 따라 가지고 보상 범위도 확실히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건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부분은 대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에게 신체적으로 치료비 부분이 발생했다면 치료비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옆 건물에 대물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재물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부분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검토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험 하나의 담보로 인해 가지고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내 배액을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화재 사고 시 대물 배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복순서사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